어제 서울의 소리 장인수 기자와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요. 보면서 댓글에 무슨 한동훈, 사실상 한동훈 죽이기를 한 거잖아요. 핵심 내용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중요하니까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닐까? 왜냐면 그때 이명수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좀 기사로 내봐라고 했었을 때는 대통령 비서관이 아니었잖아요. 나왔을 때는. 예, 올해 4월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당 쪽으로부터 온 건지 뭐 대통령실로부터 온 건지는 확실치가 않아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동훈 죽이기를 한 건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격분했던 거는 이 사람의 말과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구나. 1급 비서관 직무대리. 1급 비서관 직무대리구나. 대단하다. 놀랍다. 개판이야. 진짜 개판이야, 개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우리 많이 만났잖아요. 대통령실에 근무를 할 때. 이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가지고 있는 인상이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청와대로 출근을 해서 아니면은 잠이 부족하니까 거기 앞에 무슨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고 바로 들어가서 밤에 11시, 12시 가까이 돼서 끝나거든요. 그게 원래 일상이었어요.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의 일상이 그 정도였어요. 정말 혹독하게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꿀잡이 돼?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근데 저는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참 많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고 부패했겠다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 상상을 현실적으로 그 리얼한 녹취를 들었을 때는 또 한 번 충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부패했구나, 썩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사실 김대남 씨 개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은 정말 김대남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남만 썩었겠습니까? 1급 비서관들 40자리가 있고 또 거기다 장차관들부터 하며 뭐 국무총리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수뇌부들, 이 공직자,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부패한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온갖 위법사항들을 했다라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관제 데모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탄압을 고발하는 그런 언론 단체들을 만들어서 행정관 시절에 이제 그런 걸 지원했다라는 얘기 내가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김건희 씨가 개입된 공천 개입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천 개입에다가 이제는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공천 개입 피해자를 당하고 나서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인사 개입 아닙니까? 감사 진짜 괜찮더만. 근데 자기가 골라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하죠. 내가 찍어서 갔어. 그 자기가 2인자라고 또 자랑합니다. 실룩실룩 하면서 뭐 차 나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3억 6천이만 연봉이 3년이 보장됐으면 10년이야. 10억이 넘어.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를 하실 분이 아니고요. 수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심지어 심각해지면 감옥을 가야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특히나 이 공권력, 권력을 활용해서 언론을 탄압했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당장 받아야 되실 것 같고요. 박근혜 때 허연준이라고 행정관. 감옥 갔죠. 이게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황당한 게,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한다든지, 시민단체들이 왜냐하면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국 장애인 차별협회연대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게 많을 것이고, 뭐 민주노총 연구도 요구하는 게 많을 것이고, 그런 이런 것들을 정부의 정책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와중에 중간에 뭐 다리도 놔야 될 것이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수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보수 정부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아스팔트 우파들을 동원해 갖고 여론 조작을 해요. 이걸 똑같이 하는 듯이 이제 움직인 것인데, 심지어 어제 한 이 얘기는 자기
자기 편까지 한동훈까지. 네, 팀킬을 하고 자빠져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데서 1차적, 2차적 황당함이 있고 네. 근데 그 정도 자기 편까지 팀킬을 하는 뭐 그런 일까지 했으면은 이 사람은 수면 위로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마피아의 내적 논리로 들어가면은 거의 마피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마피아의 내적 논리로 들어가면 이 사람 어디다 숨겨놔야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더러운 일을 했으면은. 근데 예. 이 사람이 막 출마를 한다고 막 나와요 어디. 출마를 한다고 나와요. 국회의원 하겠다고 막 나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면은 이게 또 무슨 잡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 개입을 영부인이 한 것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그 사연을 막 얘기를 해요 또. 공천이 됐으면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공천이 안 돼가지고 내부에 그것도 다른 불법적인, 다른 혼란스러운,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적절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수습하느라고 또 아주 뭐 대단한 자리를 또 보내줍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웃기는 일이다. 이게 황당한 일이다. 이런 걸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풀린 게 왜 이게 이 조선일보 출신의 홍영님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 예, 여의도 연구원장을 한 원래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그렇죠. 네. 홍영님 기자를 왜 이렇게들 그 친윤 쪽에서 싫어했는가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오고 나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누구 시킬 거냐를 두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왜 그랬는지가 이제 드러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어떤 이미지 여론조사를 이재명 대표하고 붙여갖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여의도 연구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장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한동훈 대표 개인에 의한 사적 기관이 됐구나 이런 시선으로 이제 당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의 그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납득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총선을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하면 저쪽이 이기니까 민주당이 이기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총선 전략을 바꿔야 되니 그러니 한동훈 대 이재명의 이미지 조사를 양자 대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다. 한 2번밖에 안 했다. 이것도 역시 총선의 어떤 기획을 위해서 그 하나의 그 조그마한 꼬다리일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친윤 쪽에서는 야, 너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너 지금 벌써 대선 준비하냐?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고. 일단 한동훈은 네.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정 포즈를 취한다든지 네. 키를 높이려고 맨날 뭐 다른 사람 어깨를 막 눌러. 그러니까 이러면서 맨날 한다든지.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일종의 네. 나르시시즘적 정치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하고 붙을 수 있는 이런 정도 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론조사 권한이 있을 때 여론조사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일단 뭐 이것도 심플하게 김건희 특검 통과한 다음에 한동훈 특검 통과해가지고 수사하면 됩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불법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동훈 특검 이거 하면 되지. 근데 이런 거죠. 네. 선거에 기획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방어가 되기는 하나 그것도 이제 뭐 횟수나 정도를 보겠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의 예산이나 이건 다 당의 돈 아닙니까? 이걸 본인을 위해서 착복했다라고 볼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건 당연히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고. 횡령이나 유용까지는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용까지는. 얘기를 어제 김대남 비서관도 네. 합니다. 네. 녹취 안에서. 그렇죠. 이거 횡령이야 횡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횡령 여부는 제가 모르겠고 네. 다만 이 한동훈 대 이재명 이미지 조사를 했다라는 게 팩트면 그러니까 이미지 대 이미지 구도의 어떤 조사를 했다는 게 팩트면 저는 그건 좀 이상한 조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맞죠. 너무 좀 이상하긴 해. 예를 들면 네. 이런 조사는 할 수도 있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네. 이러저러한 뭘 할 건데 네. 그러한 어떤 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네.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네. 이러저러한 일을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두 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다. 그런 거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총선 전략에 대한 지지도인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이미지하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를 딱 붙였을 때 그러네. 이 이미지가 어떻게 대별이 되는가 이런 거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총선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을 떠올려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막 무슨 이것도 약속하고 저것도
그것도 약속하고 뭐 이 유세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네. 그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한동훈이 되든가요? 한동훈의 이미지와 같은 그런 국민의힘이 그렇지. 되든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여전히 윤석열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국민은 그러니까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 전문가면은 아 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론조사를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지휘하는 국민의힘이 이러저러한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전제로 놓고 하는 게 이제 맞는 거다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이제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일상이 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이에요. 예. 현직 그 행정관으로 있을 때 솔직한 얘기로 방송 볼만한 게 없잖아. 지금 요즘 그러니까 유튜브 극우 유튜버 많이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튜브 보시면 마음 편하시고 위로도 삼고 그러시지. 본인은 정치 잘하고 싶겠지. 뭐라고 못하고 싶겠어? 대충 자기도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상과 대통령의 능력을 평가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일상은 극우 유튜브 보면서 위로와 위안을 삼고 있고 여기 대통령의 능력은 본인도 마음이야 굴뚝같이 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나 이제 공부는 시험 보면 맨날 10점이야. 어떡하겠어. 본인도 답답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하자면은 네. 일단 김대남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요 부부 평가를 하면서 일단은 대통령한테 꼴통이다. 꼴통이다. 대통령한테 꼴통이라고 그래. 그리고 꽉 잡혀 사는 공처가다. 그렇지. 김건희한테 이 표현도 쓰고 두 사람 다 정신 나간 거야.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구나.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구나.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용산도 똑같이. 그러니까 아니 김대남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구나. 이게 사실은 밖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판한 게 비난이 아니었어. 비판이 아니었어. 객관적인 시선이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모욕주냐 막 그런데 안에서부터 이미 꼴통이고 두 사람 다 정신 나갔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개판인지를 일단은 뭐 김대남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이명수한테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강이 하나도 기강도 없고 기강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념이나 어떤 가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결사체가 아니라 그냥 이익으로 돈 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자리 되는 거 이걸로 하니까 그냥 뒷담화 까고 이거저거 다 불고 이런 김대남 공직 기강 자체가 엉망이라는 걸 보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꼴통이니까 C급이니까 뭐 딱 김대남 표현을 하면 C급 뽑는 거예요. 대통령 솔직히 F급이야. 내가 보기엔 F급이니까 F 네. 이런 애들 데려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를 해, 뭐 입이 무겁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뭐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 보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다 알고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근데 이게 큰일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심경은 조금 이해는 합니다. 다 욕하는데 그거 유튜버만 날 칭찬한다 그러면 네. 가끔 볼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네. 누가 와서 김준일 잘생겼다 댓글 달면 네.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지. 네. 신행교 네. 최고다. 요즘 네. 뭐 보수의 뭐 네. 아주 뭐 군계 일학이다 이러면 네. 기분 좋잖아요. 보수의 상징이다. 저도 눈이 가긴 해요. 그렇죠. 사람 최경영. 심리는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최경영 최고의 기자, 유일한 3대 기자다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면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 가끔 좋지. 그리고 실제 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 보면서 네. 위안도 없고 또 새로운 동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네. 더 잘해야겠다. 그런 자, 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는 한다.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네. 본 다음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을 막 공직에 안 칩니다. 공직에 안 치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대로 막 통치를 막 하려고 그래. 그래 이 길이 맞는 인재 거야. 이러면서. 개발로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통일부 장관도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김문수 장관.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그냥 대통령이 혼자 그렇게 보면서 위안을 얻은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겠죠. 네. 근데 그게 심각한 통치의 문제로 번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유튜브 본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이러다가 아니 뭐 저기 따따보따의 저기도 누구야 그 민영삼. 민영삼도 지금 코바코 코바코. 사장 같잖아요. 고맙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언론계 또 네. 무관기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네. 있으니까 그런데 당민 KBS 사장 같잖아.
예, 문화일보 민영상 같은 네. 경우에는 본인이 따따붙다에 나가가지고 예. 지금 그 언론진흥재단이 국가 광고를 대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먹어서 사실은 돈이 많아요. 언론진흥재단이. 예. 그런데 지금 민영삼이 그 여사랑 직통라인이라고 라인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코바코에서 하는 일이 용산 쪽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정부 홍보 광고를 코바코가 전담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기획하고 있고 그것도 분배를 또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여기가 코바코가 돈이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광고가 위축됐잖아요. 그러니까 따따붙다 나가서 민영삼이 본인이 얘기를 하고 출연을 해가지고 언론진흥재단 거 그거 광고 대행료 그거 우리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문체부가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언론진흥재단은 문체부산하고 코바코는 방통위산하야. 그러니까 지금 유인촌 장관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실세라서 그러네. 지금 뭐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전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부부 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를 정권 초기,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의지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좀 정지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실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극우 유튜버들한테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쪽에 있는 채널들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요, 다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동훈파와 윤석열파로 다 아주 칼로 딱 자른 듯이 5대5로 양분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의 한수 이런 채널 가서 보면요, 거기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정말 이렇게 더 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말 말리고 싶을 정도로 와, 세게 하고, 너무 웃겨. 또 어벤져스 이런 데 가면은 뭐 요즘은 이제 앞뒤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다 이제 비판하거든요. 그 어벤져스가 누가 하는 됩니까? 어벤져스. 그냥 신지호. 그렇죠. 신지호 이현정, 그쪽이죠. 신지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쪽이 극우 유튜브를 써서 정권 초기에는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경선 겪고 이 책임론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막 서로 남 탓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제 극우 유튜버가 딱 서로 이제 나눠져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제 기세 싸움을 하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무승부거든요. 팽팽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콩가루 되는 거죠. 막장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좀 싸움. 정정이다기보다는 보완해야 되는 게 저 이현종이나 신지호가 자기들 극우 유튜버라고 했다고. 그러면 극단을 빼드릴게요. 우 유튜버. 우파 유튜버. 아니 나는 그 여담인데 그 신의 한수의 신혜 씨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진짜 한동훈 대표를 까더라고. 심하게까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근데 이렇게 까서 이거 용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만찬했잖아요. 근데 오미자차 나왔다고 그랬잖아. 오미자차 나왔다고 하니까 야 오미자가 이게 대머리에 좋은 거야? 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너한테 하사한 거야? 이거를 막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 아니 제가 이거를 뭐 희화화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 이미 그 오미자 얘기해서 희화화 됐죠. 그 사람들이 한 거죠. 희화화. 악감정이 느껴져. 악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내전 중이야 진짜. 아니 근데 그 내전이 왜 특검 표결 재의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특검이랄지 이런 거에서는 왜 안 나타나지? 그거는 제가 좀 보수 쪽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한동훈계가 위축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위축됐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두드러 패고 있잖아요. 목리 부리면서 독대도 안 해준다라고 만찬에서도 발언 기회도 안 주고, 예를 들면은 내일도 지금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면은 지금 추경호만 불러가지고 원내 뭐 지금 위원장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동훈 빼고 만난다고 하고. 아 그래? 네, 뭐 이러니까 지금 한동훈 개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다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듯이 나 한동훈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건데 한 열흘 전인가 한동훈계 의원들 등산 모임이 있었대요.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 6명 왔대. 6명 왔대. 다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8명이 안 채워지네. 8명이 안 채워지고 좀 더.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가 모 최고위원 한동 뭐 이거는 너무 특정되지만 약간 거의 모 최고위원은 기자들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야 나 한동훈이랑 안 친해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두 명밖에 없는데 2명 중에 1명이구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모 주요 당직자 굉장히 중요한 당직이에요. 핵심 당직자는
나 너무 요즘 몸이 안 좋아. 당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빠지려고 하는구나. 엑시트 하려고 그래. 지금 보니까 이거 한동훈 날아가겠다 잘못하다가는 네. 뭐 보궐선거도 지금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 워낙 이 압박이 세니까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사실 약간 무너졌어요. 당 내에서. 그렇다고 윤핵관들이 막 과거처럼 막 짓는 것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막 무슨 어떤 홍위병처럼 막 깃발 날리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게 권력의 교체는 괜찮아요. 뭐 약간의 출혈이 있더라도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권력의 공백 상태예요. 이 공백은요. 공백은 그대로 놔두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당권을 놓고는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자중질환 그리고 콩가루, 막장으로 그냥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제2결 국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눈치 보는 게 크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 뭐 캐비넷이든 검찰 캐비넷 무서워서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은 저는 제2결 이번에 빠르면 이번 아니면 늦으면 그 다음번 제2결 텀이라도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이탈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해봅니다.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투표를 했을 때는 그거 뭐 옳고 그르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재명 당신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켜라고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주장도 하고 방송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막 토론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말하는 사람 국민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대 매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나가가지고 이거 색칠 작업 들어가면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 나만 주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니 무기명인데 어떻게 드러나?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이제 그게 카운트 해보자라. 너 아니야. 뭐 집합 하나 보죠. 집합. 아니 국까지 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이제 용의선상에 있는 애들 쪽 하고 족치면은 대충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보고 그럼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으면은 저 XX면 이제 뭐 하여간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총대를 매야 될 이유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겠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지금은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눈치 게임만. 근데 한번 이게 이번 국감에서 예를 들면 김건희 관련해서 증언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이러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10월 10일이 어쨌든 그 공소시효잖아요. 선거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들은 혹시 내가 기소라도 될까봐 괜히 말 이상한 그 전에 잘못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약간 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유가 되면은 사실상 남은 임기의 3년 6개월은 보장돼 있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뭐 실수 하나 작은 거 안 한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쫄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진짜 내일 그 밥 먹는 자리가 그 밥 먹는 자리의 성격을 조금 보완을 하면 추경호랑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늘 분위기 제가 그럼 내일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일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내일 10월 2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표결 전략 어떻게 해라 얘기하겠죠. 단돌이 문단속을 하는구나 거기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근데 한동훈 대표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한동훈을 빼고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어차피 원외니까.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원외대표, 원외대표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럼 이런 그림이면 당대표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네요. 총재입니다. 이 당에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10월 10일 날 선거법 이제 그 시한이다. 그 기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시효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얘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민주당도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은 이 시효를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기간 동안 쭉 의혹을 쭉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을 해서 최대한 이탈표를 끄집어내자 이런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선거법도 있는데 지금 막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압박을 자기들이 느끼는 거는 선거법 잡혀가는 것도 있는데 지역구 예산도 있지 않냐. 우리가 예산도 많이 따야 되는데. 지역구 예산.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국면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표를 겸하든 지역구 예산이 어떻든 간에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 나올 얘기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간 문제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특검 얘기는 민주당이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언젠가 꼬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다 지금 뭐 전화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들어봐도 비디오인 게 그냥 다 108명의 김대남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 김대남이에요. 그냥 여기 봤냐 여기지 누가 힘이 세냐지 다 네. 김대남 스타일로 108명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누구 하나 총 떼맬 용기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나 혼자 총 떼매고 나갔다가 혼자 어색하고 뻘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다 김대남 스타일로 네. 나 다음 자리 어디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르르 나오면 국민의힘 사람 중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스픽스 출연합니다. 여기 출연합니다. 우르르 막 무너지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안 무너지면 다 윤석열 충성파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다 있어요. 김대남 스타일이죠. 그렇죠. 김대남 스타일로. 배가 난파하기 바로 직전이네. 떠도네. 공백. 권력의 공백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네, 권력의 공백. 아무도 1등 항해사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떠도는 운전석에 사람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차는 가고 있는데 네. 운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AI 자율주행. 그러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율주행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그럼 제가 졌습니다. 그건 할 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김건희 씨의 텔레파시. 네. 여기까지 저희는 정치본색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